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냐? 민주당을 압수수색했죠. 민주당 민주연구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석방되면서 아주 막 폭탄을 연일 투하하고 있어요. 진술이 바뀐 게 검찰의 회유 때문이다 라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회유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뀌지? 뭐 둘 중에 협박, 회유. 협박은 알겠어. 뭐 다른 죄를 갖고 너 더 형을 살릴 거야. 아니면 네 가족 뭐 예를 들면 죄. 이게 정치자금법이냐 뇌물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바뀐다고 하니까. 유동규가 자기가 먹은 걸로 하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억 이상 받았잖아.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10년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근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넘긴 걸로 하면 이거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마음을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욱에서부터 정 변호사가 유동규까지 줬다. 돈의 출처와 중간 전달책, 그 다음에 이 기착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김용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민주당이 이거부터가 부인해. 그렇죠. 김용은 받지 않았다. 김용은 받지 않았다. 유동규 지가 먹고 끝났다고 하는데 유동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통장에 3천만 원 있다. 빚이 7천만 원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늘 1억 넘게 받았는데 왜 돈이 이렇게밖에 없겠냐. 돈이 없다는 거야. 유동규가 김용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유독 그 많은 사람 중에 김용을 바로 건드렸겠냐. 이재명 측근이라서 건드렸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유동규 같은 경우에도 없는 사실을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이거 반드시 밝혀져. 100번 양보해서 검찰이 기획수사했다 칩시다. 이 정황점거부터 시작해서 진술의 일관성. 왜냐면 셋 다 지금 줬다고 하니까. 액수도 똑같고, 전달 방식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할 때 딱 보니까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된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에요. 구속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나중에 그럼 재판 결과까지 김용이 받았다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김용이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이 안 받았다고 하겠지? 그렇지, 당연하지. 이재명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성호 그렇죠. 의원이 거기까지 갔어? 정성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받았다면 김용이 착복했다. 김용이 개인적으로 갔어요. 받았을지는 뭐 나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유동규하고 김용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1차 방어서를 쳤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김용이 받은 것 같거든. 접대도 받았고 룸사롱 100회 이상 갔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진짜로 둘이 형 동생하고 이래 지냈는데 이런 얘기까지 왜 나오겠나?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겠나? 그러니까 유동규가 늘 얘들한테 돈을 받아서 업자들한테 받아서 이걸 정치권 인애들한테 이재명 실세들한테 쓴 거야. 근데 이제는 민주당도 뭔가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난다 싶으니까 김용한테서 이제 2차 방어선을 치는 거지. 받았으면 김용이 받았지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할 때부터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남욱 변호사가 8억 4,700만 원을 현금으로 유동규에게 건넸고 그중 1억은 유동규가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7억 4,700만 원을 김용에게 건넸는데 그중에 1억은 또 뭐 추적당할 우려가 있어서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들 돈 배달할 때 중간에 먹는 거 보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보면 이모 대표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가 12억을 남욱한테 주면 남욱이 5억 먹고 김만배한테 8억 주고 김만배는 또 지가 4억 4천 먹고 유동규한테 3억 6천만 원만 주고 유동규는 또 지가 또 먹고 김용한테 1억 정진상한테 5천만 원 줬다고. 배달 사고가 늘상 있었던 것 같고. 애들 웃긴 놈들이야. 얘놈. 그런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제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니까 핸드폰을 뭐 아파트 창문에서 버렸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행각을 벌였던 사람인데 또 진술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핸드폰을 버린 이유, 병원에 입원한 이유 이것도 다 정진상과 김용이 검찰과 입을 맞췄으니 네가 이렇게 가면 압수수색과 구속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동규가 감옥 1년 동안 있는 동안 왜 저렇게 크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냐. 이게 검찰의 회유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다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야.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배신감이 컸다고 봐. 이 사람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진짜 형들이라고 믿었는데 자기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재명을 보호하고 자기가 좀 뒤집어 쓸 생각도 하고 있었어. 1년 동안
그 입을 안 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니까 이거 버리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 고검장하고 다 얘기됐다 했는데 구속됐고 또 변호사인 척하면서 와서 자기 면회하면서 자기 정보 빼가지고 바깥으로 모든 걸 유동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특히나 이재명이 또 앞에서 그 사람 내 측근 아니다. 그 말은 돌이켜보면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을 사칭한 게 되잖아.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동네방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란 자리가 우리 고양시로 따지면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 사장은 시장 임명하거든요. 도시공사는 가장 시장의 측근 중에 측근을 임명을 해. 각 시마다 도시개발공사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는 최측근들을 안 친다 이 말 아니에요. 봐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 내가 찾아왔는데 주로 하는 일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고양 창릉 공공주택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태양광 설치 이런 거 돈 따발이 되는 사업을 하는 거야 이게. 큰 돈이 되는 토목 건축 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기관인데 여기에는 돈이 많이 오가니까 시장이 되면 자신의 최측근을 그 돈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을 안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동규가 최측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고 유동규도 스스로 나는 이재명이 오른팔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있었겠지. 도시공사 본부장 하다가 나중에 또 경기도 가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시장지가 그러니까 측근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그래, 뭐 나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유동규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꿔먹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김문기라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부하 직원 정도 됐겠지. 이제 그 사람이 유동규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야. 막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을 했는데 이재명이 얼굴도 안 비쳤다는 거지. 왜냐면 이재명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기서 실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야, 세상에 의리가 없구나. 내가 정치인들을 믿은 게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진실들을 계속해서 터뜨려서 이재명을 말려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까지 파장이 연결될 것 같으세요? 이재명이 구속됩니까? 대선 자금 관련인데 구속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김용이 입을 안 열까? 그건 모르지. 검찰이 유동규를 잘 구슬려가지고 지금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죄가 있는 놈인데 그동안 자기 조폭들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걸 잘 구슬려가지고 조폭인데 자기 대장부터 시작해서 조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불도록 만들었다면 그건 수사 잘한 거 아이가? 분명히 지금 범죄 사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재명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놓고 지금 양 당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정치 탄압이다 하면서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버했다고 난 봐. 그거 이런 극단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 윤석열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거지. 국민의 58%가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부당하다. 강하게 부당하다 보는 게 한 46% 되고 58%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수사가 옳다고 바라보는 게 한 38%밖에 안 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는 56%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57, 8%가.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말을 못 믿겠다는 게 한 2% 높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국민 중에도 다수는 이재명 네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재명이 옳고 억울한 피해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사건 이런 거 의혹이 되는 거하고 이거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두 사건을 검찰이 화력을 집중해 하지 않고 이쪽만 더 치우쳐 가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력이 좀 부재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그런데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엄청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상황인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필요하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재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못 이긴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 국민의힘은 저거 다 적폐청산하고 뚜드려 패면 다 잡아내면 빨갱이 색출하고 저 좌파 나쁜 놈 좌점들 이 척결하고 나면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가 선거 이긴다. 이건 완전 극우들 논리야. 중도층들은 요지부동이야. 여론조사가 안 올라가.
그 이유가 뭐냐면 김문수 임명하고 욕했니 안 했니 우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대통령 심판해야 돼. 저기에 다수당까지 줄 수는 없어. 이게 중도층들의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게. 이걸 돌리려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생각해야 되고 경제 생각을 하면 거대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공약 지키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의 니즈는 뭐 경제 발전? 이런 게 아니다. 부패 척결이다. 적폐 청산이다. 왜 이재명 문재인 가만히 두느냐. 여기에 부응해야지. 그리고 나서 전문 분야로 들어온 거야, 그냥 수사. 지지자들의 그런 니즈에 충족하는 게 최우선 과제를 보고 있다. 이런 거죠. 망하는 그 길이라니까, 망하는 길. 문재인 정권이 망했던 게 그 기세등등하게 한때 90% 가까운 지지율을 등에 업고 출범했던 정권이 왜 저렇게 5년 만에 저 정권을 내줬냐면 첫 번째는 그 지루할 정도의 국민들이 지치게 만들 정도의 적폐청산. 두 번째 문건이 계속 나왔지. 두 번째 부동산 집값, 전세값 이거 잡는 실패한 거. 세 번째가 내로남불. 지금 우리도 좀 다 걸리는 거야. 적폐청산한다고 지금 하잖아.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된 거 아니야, 사정정국이. 이게 국민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사정정국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한따까리 하는구나. 반대당 때려잡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했지만 지금은 경제가 최악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 문재인 때 망쳐놓은 경제다. 그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재인 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 계속 들어보는 레토릭이에요. 전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망쳐놓은 이명박 때 뉴타운은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이 지금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내로남불. 저쪽은 때려잡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 논문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 안 하잖아. 우리 편들의 각종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덮잖아, 지금 보면.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수사가 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겠지. 난 더 심하다고 보지. 왜냐면 문재인은 그래도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이 40% 넘었거든. 근데 윤석열은 출범할 때부터 40%가 안 되니 그러니까. 말년이 비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문재인 봐야 되겠지. 대통령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를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 나는 그래 봐. 문재인은 무능하지만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뭘? 용병으로 불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런 정치적인 해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관련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은 다 빼도 좋다. 다 빼고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호영 대표가 뭐 시간 끌기라면서 거부를 했어요. 자, 이것도 정치적인 해결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사가 들어갔는데 뭐 특검을 해. 이쪽에 일단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줄줄이 진술이 나오고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퍼즐이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개만 증거를 찾아 꽂으면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지. 협치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없네? 정치적 실수로 이걸 난국을 돌파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수사하면 돼. 그럼 그랬다 민주당이 나중에 정권 잡고 난 뒤에 윤석열 관계되는 뭐 부산저축은행 건부터 다 털어. 그거 우리 보수 지지층이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보호하려고 안 할 거야 아마. 이걸 갖다 야당 탄압받는다. 뭐 민주화 시대 때 마치 그 독재 정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네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잘 받아 지금은. 그런 거고. 이 막혀있는 전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받아주는 것이 어느 정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당대표나 뭐 예를 들면 우리 당 의원이면 받읍시다 할 수도 있어. 그래야 이재명이 딴소리 못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이 생각할 때는 그걸 받아주고 나면 쟤네들이 동력을 잃는다고 생각하나? 왜냐면 우리 약점도 계속 나올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이것만 부각돼야 되는데 물타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지금 태평성 되면 밀어붙이기가 가능할 텐데 레고랜드로 촉발된 이 경제 위기가 몰려오면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냐고. 이게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딜을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대표들은, 원내대표들은. 원래 해야지. 앞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뒤로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뭐 경제 위기가 왔다. 뭐 대한민국이 막 망할 위기 분위기다 해도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협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바라봤을 때 대통령 선거는 너무 멀리 있고
총선은 바로 1년 반 뒤에 1년 반도 안 남았지 이제. 현 구도로 가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당황하지만 국민의힘도 유리하다고 보니까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영남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영남 의원들은 또 충청도 아까 제 정진석 지역구 같은데 강원도 저 골짜기에는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이재명이 잡아내야지. 이재명 감옥 가는 거 봐야지. 야 정권이 뺏긴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감옥 가는 모습은 꼭 보고 싶어. 이게 이제 지역 민심이니까. 수도권 아니야? 수도권 아니지. 대장동을 강하게 푸시하는 게 수도권에서는 또 불리할 수도 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경쟁이 지방보다 훨씬 치열하잖아. 지금 택시비도 또 올린다 그러고 금리 올라가지고 전부 다 특히 지방은 자기 돈 내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나는 비율이 좀 더 높고 주택 보유 자가 보유율도 높지만 수도권은 전부 다 빚이고 근데 앉아가지고 그거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관계없어. 이재명만 두드리 잡으면 민주당만 저렇게 잡으면 우린 다음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집권 여당 이걸 국민들이 누구한테 화풀이 해야 되겠나. 이건 야당한테 화풀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돌을 맞을까? 돌은 여당이 맞지. 그러니까 특검 정도 지금 시점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몇 개월 후에 국회의 모습이 보여. 법안 통과 안 되고 싸우고 막 의사분 붙잡고 막 다투면서 니네가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다. 서로 탓하면서 막 그게 너무 그려지는 거야. 국가는 점점 망하고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실타래를 풀어야 되냐 이거지. 그럼 여당이 풀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올이 특검 받아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나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둘러싼 참모들도 검찰총장이 부하들 다루듯이 지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옆에서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특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검이 당장 자기한테 관계되는 거고 자기 부인한테 관계되고 장모한테 관계되는 거잖아. 대통령한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형님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야.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대표가 특검을 주장해. 받아주쇼. 받아요 안 받아요? 뭐라고? 형이 원내대표야 지금. 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내가 원내대표면 받읍시라고 이거 받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물론 그 위치 안 가봐가 모르겠는데 근데 있잖아 우리하고 관계하고 윤석열과 그 참모들의 관계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 예를 들어가 나도 이거 우리가 유튜브 찍는데 네가 진짜 이렇게 다 노력해가지고 기획하고 나는 공부만 해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가 조언하는 거 내가 다 이렇게 옳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내가 네한테 봉급을 좀 찍는다 쳐봐. 네가 내한테 막 조언을 하면 야, 씨, 좀 적당히 해. 딴 돈 구해온다? 이러겠지. 야, 그래. 그 돈 줄 것 같으면 내 속으로 그래. 굳이 니를 왜 써? 딴 사람 쓸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니들 다 땡겨가지고 높은 자리 다 해주고 니들 호가호위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야, 적당히 좀 해, 임마. 망해도 내가 망할 거야. 이렇게 윤석열이 생각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경제 위기를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